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주제가 명의신탁입니다. 네.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좀 놀란 부분들인데요. 네. 명의신탁이라는 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변호사 생활 시작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은 주변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명의라든지 이렇게 다른 명의로 재산을 아예 몽땅 다 이렇게 네. 관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뭐 친지 명의로 된 재산들 관리를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명의신탁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명의신탁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본인의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등 제3자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법률 용어로 이처럼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맡겨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3자의 명의로 재산을 맡겨두는 거, 이게 명의신탁.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명의신탁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구별이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금지와 허용. 예, 그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이제 처벌까지 되는 명의신탁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되고요. 명의신탁하는 재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이제 주식과 같이 이제 부동산이 아닌 자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금지가 원칙이고 위반한 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한 30% 상당의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외로 허용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종중, 그리고 세 번째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이제 명의신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은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는 건가요? 이제 허용된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타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은 주식 등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명의신탁은 처벌까지는 안 한다. 네, 이렇게 법적 처벌까지는 가지 예, 않지만 처벌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 원칙은 허용하는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세금 탈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조세법상으로 이제 엄격하게 좀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처벌은 안 하지만은 그러면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그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행위로 간주를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제 완전히 대외적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이제 빌리는 것이긴 한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증여의 경우와 명의신탁의 경우가 이제 구별이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권리를 완전히 제3자에게 넘겨준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증여세가 약 한 30% 상당이 부과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것에도 불구하고 네, 그 증여로 간주를 해서 증여로 30% 상당의 거죠? 증여세가 네. 부과가 된다. 거의 예외가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고 명의를 보유한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짧다고 해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주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주주가 이제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가족 명의로 많이 차명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보유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러한 규제도 이제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의신탁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달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명의신탁을 맡겨놓은 재산을 남이 빼돌렸을 때 가장 억울해하시면서 이제 그게 이제 상담의 주된 이유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 아닌 자산을 나눴으니까 부동산의 경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명의신탁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부부 사이, 네. 종중, 그리고 종교 단체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자가 함부로 부동산을 처벌을 해버리면은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를 강력하게 이제 보호를 해주는 셈이죠. 근데 네. 다수의 위법한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느냐가 궁금하실 건데 법원에서는 몇 년 전까지 이 경우에 그 명의자가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횡령죄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위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보호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처럼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식을 예로 들면 네. 두 가지로 이 부분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주권이 발행이 된 주식이 있고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우선 그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이제 주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이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보호해주지 않는 걸로 이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곧바로 이제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죄도 불성립합니다. 예, 횡령죄는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제 권한 없이 처분하거나 본인이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재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가 불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이제 경영을 하시는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 명의 신탁을 이제 하셨는데 주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의자가 처분을 해도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명의신탁을 맡겨두신 입장에서는 꼭 주의해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주식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주권을 발행해달라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면 명의자가 허락 없이 팔아버려도 사실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은 기간을 정했던 어쨌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그럼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지도 가능합니다. 일방적 그래서 해지도. 제가 이제 김성 교수님한테 뭐 주식을 이제 백지 위임을 해놨는데 이 명의를 제가 이제 다시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그럼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 증명 등으로 이제 해지 통보를 하시고 명의를 회복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에 이제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이제 반응 청구가 가능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한 내용들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을 합의서나 증거 자료를 안 만드시고 구두상으로만 하신 분들이 네.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입장을 돌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해도 불응해서 찾아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증거 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약정서를 꼭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험을 보면 흔히 선대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이제 큰아들이 혼자서 명의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네. 상속세를 피하려고 큰아들 명의로 이제 그 미리 명의 변경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이에 대한 이제 분배를 청구한 상황에서 이미 부모님 등 관련 증언자들이 모두 이제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본인 재산으로 주장을 해서 큰아들이 재판에서 이겨서 그냥 주식 분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를 덜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신탁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청취자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